가정경제를 탄탄하게 머니를 쑥쑥 돈을 키우는 시간 수요일 황금빛 100세 시대 시간입니다.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요. 애써본 내 돈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황금빛 100세를 준비하는 노하우를 두 분의 전문가를 통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. 두 분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머니킹 이재한입니다. 머니퀸 최재입니다. 이번 주는 날씨가 좀 포근하긴 합니다만 미세먼지가 조금 걱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동안은 많이 추웠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요즘에 뭐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병원 다닌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맞아요. 두 분도 많은 고객분들을 관리하시니까 네. 그런 연락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. 병원 갔어요 하는 분들. 맞아요. 그리고 왜 겨울에는 그 혈관 관련 질환들이 많다 그러잖아요. 저도 최근에 진단금 지급하는 중증 진단 받은 분들이 두 분이 또 계셔가지고 최근에 그래서 정말 바짝 신경 쓰고 있습니다. 또 이제 보장성 보험이든 연금 보험이든 항상 가입보다도 보험금을 받으실 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 60대에서 한 70대 이상의 고령 가입자분들을 보면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좀 들었는데 뭐 어쨌든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어디가 아프면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시는 거예요. 맞아. 네. 맞아. 좀 그런 분들이 좀 그래. 계실 때마다 좀 안타깝습니다. 일단 뭐 혹시라도 큰 병이 아닐까, 뭐 자녀들께는 좀 이렇게 폐가 끼쳐지는 게 아닌가, 이걸 먼저 고민하시는 걸 보면 좀 마음이 아프죠. 네. 맞아요. 무서워하세요 병원 가는 것 자체를. 그러니까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60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단순히 보험 가입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. 앞으로 건강 관리랑 그리고 또 병원 진료 이런 것도 큰 숙제잖아요. 그래서 6, 7년 전부터는 되게 많은 보험회사에서 이제 타사랑 차별화를 딱 두기 위해서 보험 소비자가 뭐 건강검진 같은 거 받거나 아니면 뭐 큰 병 걸렸을 때 병원을 예약해주거나 아니면 막 식단 관리를 해주고 병원을 또 동행해주기도 하고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헬스케어 서비스만 정말 잘 이용하시면 내가 낸 보험료가 하나도 아깝지 않은 보물 될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꼭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. 사실 헬스케어 서비스 이 서비스 자체는 뭐 있겠지 싶은 서비스긴 한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한다? 이거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가 돈을 주고 헬스케어 서비스에 가입을 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. 그건 아닙니다. 네, 일정 금액 이상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에 일단 그 이상을 뭐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그 특정한 상품이죠. 그러니까 그 상품이 그 상품 안에 있는 겁니다. 그 서비스가. 그래서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이에요. 무료로 헬스케어 그렇죠.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. 네네. 네. 뭐 일정 금액 이상을 가입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을 뭐 유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때. 네. 근데 이 조건들은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. 그 가입하실 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어쨌든 알아보시면 이 조금씩의 어떤 차이점들이 좀 안내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교적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 쪽이 이 혜택이 더 큽니다. 일반적으로. 그래서 그 서비스 내용을 좀 보험사마다 좀 비교해 보시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일단은 돈을 내고 새로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라니까 다행이고요. 네네. 요즘에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대부분 돈이 들잖아요. 다 돈이죠. 네. 네. 그러니까 부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. 근데 이렇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떤 상품에 도대체 얼마를 가입해야 되길래 일정 기준 이상인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준다. 이거 뭔가 VIP 대접받는 느낌이라서. 그렇죠. 그럴 수 있어요. 왠지 네. 비쌀 것 같아서요. 아무래도 이게 막 단순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서비스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도 제가 딱 잡았겠죠. 회사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생명보험사에서는 주로 종신보험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뭐 5천만 원 이상이라든지 뭐 그런 종신보험, 또 손해보험에서는 종합보험의 월보험료가 얼마 이상 이런 식의 조건이 있고요.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막 상상 이상처럼 비싸지 않습니다. 10만 원, 20만 원 그렇지 않아요. 그리고 또 부모님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자녀분들이나 보험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분들은 헬스케어 가능한 회사를 알아보시면 더 좋겠죠. 또 나는 이미 보험 다 들었어. 더 이상 가입할 게 없어. 이런 분들도 또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이런 분들도 걱정하실 게 없어요.
이게 또 연금을 가입해도 혜택을 주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. 맞아요. 네, 그래서 뭐 저축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음. 준비를 하셔도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연금 상품을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네. 게 저는 굉장히 좋네요. 그렇죠? 이게 매번 연금 준비, 아우 나는 연금 글쎄 조금만 더 있다 들자 뭐 이렇게 좀 미루셨던 분들이 있다면, 마침 개인연금을 또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참에 헬스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자, 그러면 헬스케어 서비스, 앞서 최지혜 전문가가 뭐 요런 서비스가 네. 포함돼 있어요라고 잠깐 말씀은 해주셨습니다만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. 네.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좀 대표적으로 골라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. 네. 일단 건강검진 예약 할인 우대 서비스입니다. 그러니까 예약도 되고 할인도 된다 뭐 이런 뜻이죠. 맞아, 건강검진 비싸요. 맞아요. 되게 비쌉니다. 뭐 큰 병원에서 하면 뭐 기본만 받아도 60만 원, 70만 원 이 정도는 맞아. 기본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싸죠. 근데 어쨌든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 항목 이외에도 뭐 내시경이나 초음파 등 이런 것들은 뭐 추가할수록 추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. 근데 이 비용을 많게는 30% 이상 뭐 할인도 받을 수 있고요. 뭐 또는 주변에 가까운 제휴병원에 빠르게 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. 사실 국가 검진 그 기본만 딱 하는 거는 마음이 안 놓이거든요. 안 놓이죠. 맞아요. 네, 너무 기본이죠. 네.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두통이 좀 심했다. 이런 분들은 뇌 MRI 뭐 이런 거 좀 찍어보고 싶거든요. 네네. 맞아요. 그러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참에 할인을 받으면서 이런 걸 찍어보실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좋네요. 근데 제휴병원이 많이 있나요? 요거 걱정인데. 이게 중요하죠. 그럼요. 가까워야 갈 거잖아요. 그럼요. 수도권에 거주하신다면 거주지 근처로 정말 손쉽게 예약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곳들이 제휴되어 있고요. 뭐 검진, 그리고 또 이제 멀리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 주요 지역의 대표 병원들은 돼 있는 곳들이 꽤나 있어요. 그래서 뭐 크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또 이제 이게 검진 우대라고 하니까 요거 별거 없네 요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 큰데. 그쵸. 그죠. 아시는 분들은 크게 느껴지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, 이거 헬스케어 서비스 아직 제가 시작도 안 했어요. 정말 좋은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. 네, 다음으로는 대형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예요. 대형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? 이건 또 뭐예요? 네. 이 대형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는 헬스케어 서비스 전체 중에서 탑3 안에 들 만큼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입니다. 네. 이 서비스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우리 쭈디. 네. 정말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? 그러니까 뭐냐면 겁나게 시리. 우리가 몸이 좋아라. 아프다는 건 선택이 아니잖아요. 그냥 어느 날 문득, 그렇죠. 그렇게 운명적으로 왜 그래 오는데, 무섭게? 만약에 내가 더 가족분들 중에 어. 한 분이 이제 동네 중형병원을 이제 뭐 소화가 안 됐다거나 해서 갔는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. 네, 진짜 그렇게 이런 일은 없어야겠네요. 없어야겠지만 가정을 해보는 거죠. 그러면 뭐 그 병원 그냥 중형병원이라고 해서 바로 그 병원에서 치료 준비하실 건가요? 큰 병원 알아봐야죠. 그렇죠. 네, 아무래도 이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죠. 제일 유명하고 제일 수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분부터 알아보겠죠. 그렇죠. 네. 그럼요. 그게 가족의 마음이죠. 네. 그렇죠. 웬만한 중형병원에서는 일단 큰 병원 가보라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그 근처 큰 병원을 간다고 해도 마음 놓이지 않습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증 환자들은 내가 시골이나 지방에 거주하신다고 해도 기차를 타고 올라가지고 서울을 막 올라가지고 내 병을 최고로 잘 고칠 수 있는 명의를 찾아 나섭니다. 네, 실제 그쵸. 유명 대형 병원의 99%가요 수도권에 있어요. 이것도 문제예요, 근데. 그렇죠. 요거를 주제로 한 방송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치료 받을 수밖에 없어요. 네, 그렇죠. 네. 네. 근데 문제는 뭐 이거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데, 이 유명한 병원의 명의의 경우에 진료 예약이 쉬울까요? 어렵죠. 하늘에서- 1년 동안 차 있는 거. 그럼요. 맞아요. 하늘의 맞아요. 별 따기보다 맞아요. 더 어렵다고들 하죠. 네. 돈이 있으면 변을 딸 수는 있겠지만 돈이 있어도 예약이 안 되면 이건 뭐 문제는 네. 더 크니까. 근데 어쨌든 초진을 예약하는 것 자체가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길면 6개월, 이렇게 뭐 1년 이렇게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맞아요. 있다는 거죠.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그리로 뭐 사실 몰릴 수밖에 없겠죠. 다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. 그렇기 때문에 당연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현실이 그렇습니다.
근데 예전에는 한 달이 두 달이 건너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아름아름 이렇게 뭐 취소가 나는 날이 있으면 뭐 그렇게 빨리 예약을 잡기도 한다고는 했죠, 예전에는. 그런데 지금은 김영란법 도입이 되어 있잖아요. 이런 것 또한 특별이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그런 것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. 그렇죠. 예. 이런 것도 솔직히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그렇죠. 불합리한 거였어요. 맞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그런데 이제 막상 부모님이 크게 아프거나 자녀가 크게 아프거나 뭐 또는 내가 암이라도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. 하루하루가 진짜 불안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무슨 상상을 막 다 하고 근데 이거를 몇 개월씩 그분 하나 진료받으려고 어떻게 기다리냔 그쵸. 말이에요. 그렇죠. 예. 그쵸? 사실 세상에 의사가 그분 한 분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너무 아니고. 너무 힘들죠. 네. 그렇죠. 이래도 걱정 저래도 맞아. 걱정.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해소해 드리는 겁니다. 대부분의 대학 교수님들은 뭐 학회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뭐 예약한 환자가 취소를 하기도 하죠. 그래서 이런 틈새를 빠르게 예약해 주는 서비스가 바로 대학 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입니다. 네, 실제로 제 고객 중에서 간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. 그래서 수도권 대형 병원을 빠르게 예약하지 못하고 계셔서 걱정을 하시다가 저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마침 헬스케어 서비스 해당되는 고객분이어서 제가 그 콜센터로 예약을 도와드렸어요. 실제로. 네, 그런데 정말 원래 이렇게까지 빨리가 안 되는데 정말 딱 일주일 만에 잡힌 거예요. 7일 만에.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저한테 자꾸 감사하다고 그래서 네. 너무 뿌듯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렇듯 이 대학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는 중증 질환을 진단받은 그런 분들께는 정말 신락 같은 그래요. 이런 맞아. 희망이 가득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앞서 3부에서는 저희가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정말 유능한 명의가 있는 병원에 빠른 진료 예약을 해준다라든가 건강검진을 저렴하게 할인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다. 뭐 이런 얘기들 해주셨는데 또 다른 혜택들 더 있다면서요. 그럼요. 이번에 알려드릴 헬스케어 서비스는 바로 환자 이송 서비스입니다. 네, 이건 앰뷸런스나 리무진 같은 거 제공하는 서비스예요. 구급차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네, 이 서비스는 근데 구급차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옛날에 의전할 때 리무진 차량 아시죠? 네, 그런 리무진 차량도 가능합니다. 뭐 예를 들면 중증 진단을 받고 어렵게 서울로 올라오셨어요. 근데 이분이 뭐 어떻게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연 1회 거동이 불편하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구급차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뭐 거동이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리무진을 불러서 병원 앞까지 이렇게 쫙 모셔다 드리는 이런 서비스입니다. 근데 이것도 1회에 편도만 제공하는 게 있고 가입 금액이나 뭐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좀 있다면 뭐 더 좋은 서비스는 왕복으로도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 서울역에 딱 내렸어요. 난 이제 병원 가야 돼. 근데 지하철 타고 가거나 뭐 시내버스 타고 가는데 복잡해요. 막 어르신들 어렵잖아요. 서울역 앞에 딱 차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. 리무진 택시 타면 되죠. 돈이 들잖아요. 요새는 그렇죠. 이제 서울역 같은 곳은요. 대형 병원에서 셔틀을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운행을 합니다. 그래요? 네,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. 저기는 S병원, 맞아요. 여기는 맞아요. 어디 병원. 아산병원. 네, 뭐, 그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물론 그렇게는 한끼다만 서울역 가보셨잖아요. 그 너무너무 복잡하죠. 방대해서 어르신들은 그것조차도 찾기 어려우시거든요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. 이것도 만족도가 꽤 높은 그런 서비스입니다. 그렇죠. 네. 그럴 수 있겠어요. 어르신들이 진짜 좋아하실 만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? 네. 네, 혹시 싶어서 물어봐요. 또 있죠. 있어요?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또 있습니다. 있어요. 네.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. 간호사 동행 서비스. 네. 간호사 동행 서비스? 그렇죠. 간호사분이 어디까지 동행을 하는 거예요? 어디를 같이 갈까요? 뭐 병원엔 계실 테니까. 네. 이 집에 서비스를 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. 네. 어떤 한 여성분이 계세요. 근데 그분이 막 열심히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좀 이렇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보니 멍울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병원을 일단 딱 갔더니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. 그럼 이럴 경우 심정이 어떨까요? 무섭죠. 뭐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뭐 정신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.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그런 감정도 일단 잠시고요. 일단
빨리 명의를 찾아서 그렇죠.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우리는 또 헬스케어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하면 빨리 병원을 예약해서 병원 초진을 빠르게 받게 됐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병원을 딱 초진을 받았는데 교수님께서 막 이런저런 설명을 막 이래서 저렇고 이거 검사하니까 결과는 어떻고 그러고 나서 다음 진료 예약하래요. 그러고서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. 근데 수술한다는 얘기가 없어. 아니 왜지? 왜 갑자기 수술을 안 하지? 나 빨리 이거 없애야 되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. 그렇죠? 그렇게 정신이 없고 당황스럽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간호사 동행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거예요. 이럴 때. 그러니까는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뭘 해야 네. 되고 그러니까 전담 간호사가 생기는 거예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렇죠. 이게 각 회사마다 제휴되어 있는 헬스케어 회사가 다 다르거든요. 음. 뭐 예를 들면 어디는 뭐 녹십자 이런 식으로 다 달라요. 그래서 그 회사에 소속된 간호사분들인데요. 이제 우리가 막상 이런 일 벌어지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도 불안해서 하루 종일 초록창에 검색해보고 막 이러거든요. 뭐라고 한 건지. 그런데 이제 우리 이 간호사 동행 서비스 신청하면 병원 진료 접수부터 같이 합니다. 동행을 해요. 네, 그래서 초진부터 해서 그리고 병 완치할 때까지 이해 못한 부분 와. 중간중간 다 설명해 주시고요. 개인 연락처도 교환하고 이런 거 치료 과정 다 설명해 주세요. 와. 그런- 추가로 비용도 안 들고. 없습니다. 그렇죠. 비용 서비스니까.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자녀나 보호자가 해주는 일을 뭐 대신해준다. 뭐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좋은 거는 간호사분은 일반인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좀 있겠죠. 그렇죠. 일반인보다. 모르는 거 물어보면 다 아시죠.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명하는 것도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더 잘해줄 수 있겠죠. 그렇다 보면 이제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하기도 하고 내 옆에 어떤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거니까 안심도 그렇죠. 되겠죠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설명 막 듣고 막 뭐 하고 나왔는데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? 난 지금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그치.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간호사분이 옆에 딱 서가지고 방금 교수님께서 바로 수술 날짜를 잡지 않으신 거는 뭐 지금 현재 연기인 상황이고 뭐 수술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항암 치료 먼저 받아보재요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. 다시 한번. 그렇죠. 네. 왜냐하면 바로 절개를 할 경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음. 뭐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더 호전되는 걸 보고 해봅시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.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안심이 더 될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행 간호사분이 계시면 이런 정신적인 케어도 좀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제일 좋은 서비스 같아요. 정말 좋습니다. 그러면은 이 서비스는 완치될 때까지 어디든 다 완치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그건 아니고요. 회사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중증 진단을 받으시면 웬만해서는 다 완치까지 동행을 합니다. 야, 괜찮다. 네. 실제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서비스네요. 네. 사실 주위에 보면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한테 기대는 거 자체를 굉장히 미안해하시는 분들,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. 네. 또 자녀가 아니더라도 대신해서 기댈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자녀들이나 보호자들도 내가 지금 생계 때문에 함께 병원에 계속 있어주지 못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너무 걱정되잖아요. 근데 그런 걱정들도 줄어들 것 같고요. 보험회사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.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. 우선 이 서비스는 가입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건가요? 아니면 혹시 뭐 가족들도 일배책 뭐 이런 것처럼 우리 가족도 다 같이 이 네네.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? 네, 말씀하신 부분 또한 회사별로 기준이 다릅니다. 아하. 네, 그러나 이제 음.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. 가입 금액에 따라요. 좀 가입 금액이 좀 한 회사에 좀 여러 개가 겹치고 이런 경우에는 패밀리 서비스라고 해서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받는 서비스들을 직계 가족, 자녀나 부모님까지는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요. 가입 금액이 적은 경우는 본인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서비스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뭐 100세 만기 그럼 100세까지 쭉 받는 거예요? 이것도 뭐 회사별로 좀 차이는 뭐 있는데 이렇게 회사별로 다 달라요. 다르다고 해야죠. 네. 다르니까.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. 그래서 차별화 서비스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네. 보통 납입 기간 내에만 적용되는 것도 있고, 음. 뭐 길게는 사망할 때까지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, 네, 다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기네. 그렇죠. 네. 회사별로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죠. 그렇군요. 네. 회사별로 꼼꼼하게 짚어주시겠다라는 얘기잖아요. 그럼요. 네. 진짜 우리 부모님이 이런 거 가지고 계시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맞아요, 드네요. 맞아요. 네. 저는 건강검진 이렇게 받습니다. 오,
이미 나는 누리고 있다. 아, 그럼요. 부모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. 네. 또 다른 서비스 있습니까? 있습니다. 네, 뭐 이런 대표적인 서비스 이외에도 회사별로 뭐 정신건강 서비스라고 해서 심리 상담을 뭐 요즘 자녀분들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. 그런 경우에 심리 상담을 예약하거나 또 우대 할인해주는 서비스 또는 나 다이어트하거나 아니면 당뇨나 이런 성인병 앓고 있어서 식단을 관리해야 돼.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면 식단 관리해주는 서비스. 그리고 또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헬스케어 콜 서비스 이런 게 있어요. 김대근님께서 네네. 보험 들면 살 빼주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.라고 하셨는데 거의 비슷합니다. 네, 체질에 맞게 식단을 관리해주는 맞아요. 식단 관리 서비스가 있답니다. 맞아요. 네. 중요한 건 본인이 그렇게 맞아요. 먹어야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그렇죠. 거. 관리 다 해줬는데 안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. 그쵸, 네. 식단 관리 딱 해서 이렇게 드세요 했는데 아우 안 난 이렇게 먹어. 못 먹어. 이걸 지금 그럼 안 먹으라고. 돼요. 맞아요. 그쵸. 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그럼요. 겁니다. 그럼요. 하여튼 이런 많은 서비스들 지금까지 언급해 주신 이런 많은 서비스들을 무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만약에 지금 동기분들 중에 있다면 너무 아까운 일 아니겠습니까? 너무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? 맞아요. 자, 지금 청취하고 계신 우리 동기분들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좋은 혜택들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점검해 보세요. 맞습니다. 네. 헬스케어 서비스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인지 직접 느끼시고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. 네, 물론 이 서비스 때문에 굳이 막 안 해도 되는 걸 막 가입하신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마침 내가 보험을 새롭게 좀 추가할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기왕이면 헬스케어 서비스 이 좋은 서비스를 받는 혜택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죠. 또 이미 나는 다 준비했다 하신 분들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상품이 혹시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꼭 알아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네. 자, 오늘도 수요일 황금빛 100세 시대를 위한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셨습니다. 방금 최지혜 전문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보험에도 내 연금에도 이런 엄청난 기능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. 숨겨져 있었는데 얘기를 못 들어서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 안 했을지도 몰라요. 있었으면 얘기해줬겠지. 아니에요. 얘기 안 해줬을 수도 있어요. 여러분이 알고 찾아서 이용을 해야 되는 서비스. 그야말로 서비스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하는 거였으면은 왜 이용 안 하세요?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시면 안 하나 보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계셨어도 갖고 있지만 이용을 안 했어도 몰랐을 수 있어요.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. 새로 보험 필요하다, 새로 연금 들어야 된다 하셨던 분들은 꼭 이런 서비스가 있는 것 중에서 알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만약에 이런 거 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말입니다. 자,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보겠습니다. 208 하나님께서 헬스케어 서비스는 보험 7년 이후의 가입 보험만 해당되는 건가요? 라는 질문 주셨는데 앞서 두 분이 지금으로부터 6년에서 7년 전에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게 생겼습니다. 라는 말씀을 주신 걸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가 없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네. 도입된 지가 헬스케어라는 그런 서비스를 보험회사에서 도입된 지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럼 그 이전에는 이런 비슷한 서비스 같은 것도 없었어요? 없었어요. 없었죠. 없었어요. 그럼 다른 뭐 이런 고객들한테 주는 어떤 서비스?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물론 이런 건 있었어요. 회사별로 이것도 다르긴 하지만 일부 회사에선 예를 들어서 막 많이 걸으면 걸은 그걸로 포인트를 만들어서 막 상품도 주고 만복인가요? 그런 거.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쿠폰 같은 거 주고. 네, 헬스케어와 관련된 그런 단순한 그런 이벤트나 이런 건 있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사의 모든 상품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가입 금액이 얼마 이상이고 이러면 이 서비스를 공통적으로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도입을 한 건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네네. 그럼 그 이전에 든 한 10년 전에 든 보험에는 없겠네요. 이런 없습니다. 서비스가. 없을 수가 네. 있죠. 네. 그러니까 한 6, 7년 전까지 들었던 지금으로부터 6, 7년 전까지 들었던 그 보험 사이 그러니까 그쯤에 들었다라고 하신다면은 내 보험에도 있을 수 맞아요. 있겠는데라는 생각으로 맞아요.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한번 네네. 전문가에게 내 보험도 한번 봐주세요라고 의뢰를 하시면 되겠네요. 점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5592님께서도 59년생입니다.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. 뭐 실비라든가 이런 보험들 가입할 수 있을까요? 라는 말씀 주셨어요.
일단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65세까지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서두르셔야 돼요. 그분이 이제 그 보험 나이가 64세에서 65세로 바뀌는 순간 안 됩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서두르셔서 실비보험 준비하시되 굳이 뭐 유병자보험 이런 거 말고 실비보험은 일반 보험도 지금 고혈압, 뭐 당뇨 있으셔도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빨리 준비하셔서 실비보험이라도 잘 갖춰두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. 일반으로 가입해야 좋잖아요. 그렇죠. 근데 65세가 넘으면 한마디로 그 일반 실비랑 혜택이 동일하지 않은 예, 그걸로밖에 가입이 안 되시고 비급여가 또, 안 돼요. 예, 그래서 통원 그러니까 치료 실비- 이런 거 안 되고 막 네네네. 그러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실비는 일반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빠르게 네. 준비하셔라. 그러면 실비 말고 다른 보험들도 가입은 가능합니까? 네, 다 네, 가능해요. 동일합니다. 네. 근데 종합보험 요새는- 같은 경우는 60세가 넘어가면 한도가 굉장히 줄어들어요. 일반 보험이. 그렇기 음. 때문에 그런 건 좀 상담 받아보시면서 네. 좀 적당하게 좀 잘 보장도 좀 받을 수 있는 걸로 좀 잘 하시면 요새는 좋을 것 같아요. 유병자나 이런 성인병 있으신 분들께도 너무너무 좋은 상품 많습니다. 네, 빠르게. 네, 일단은 어떤 부분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셨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해보시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. 전문가들이 비교 꼼꼼히 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으니까요.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한번 필요하신 부분을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의 궁금증도 해소해봤습니다. 자,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. 첫째, 보험료 내지만 말고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아보고 혜택 받자. 둘째, 보험 가입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보험 이외에 차별화된 서비스도 알아보고 비교해보자. 네, 자,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,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.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,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